완전 교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원문하고 역석하고를 중심으로 해갖고 기본적인 흐름을 파악해 가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 책은 엄청나게 많이 구분을 해놨지만은 실제 이론만 해놓은 것이 체험을 한 것이 아니거든. 그 대신에 이 책 속에서 무엇이냐면 하나하나가 뼛속에 사무치게 파고 들어가는 교훈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호흡으로 보기에는 이론적으로 훨씬 뛰어난 책이지만 이 안에서는 그 피와 땀이 정성이 역사적인 사실 통해 다 정리된 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중용 교재는 이 중용이지 이 중용 아닙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한국에 널려있는 서원의 양반전 같은 기록일 뿐이다 이거. 그런 점에서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피와 땀과 뼈를 갈라 느끼는 감을 같이 느끼는 교육을 해야 그것이 중용이지. 중용이 건사해갖고 여기 예배당이 제일 높은 데다가 십자가 짓는 것도 똑같은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절대로 그건 중용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그런 의미 십자가는 진짜 주님의 뜻도 아닙니다. 폼 잡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그 일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뼈에 사무치게 느껴집니다. 엊그저께 피암사원에서 지금 하서 선생님 문집을 엄청나게 많은 문집들 나와서 그 같이 번역원 작업을 하자고 해갖고 대적인 행사를 하자고 해갖고 모았으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그전 관념을 풀어갖고 어떻게 설명하자는 것이 오늘날에 와서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학문적, 인간학적 방법론에 관한 얘기가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거 공부한 사람들 아닌데? 문장을 쓴 사람들이 그 속에서 무슨 놈 인간학적인 다시 말하면 하서 선생님은 그 피 어린 얘기가 얼마나 전달됩니까? 그치? 거기 조금 이따 이 결과 오늘 시작하겠다. 아까도 오다가 지금 내 조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피람서원 하서 선생님 피람서원 막 얘기했어요. 그 지난번에 재작년에 때 내가 그 하나의 회장을 할 때 거기서 아주 피람서원 학생들 그 하서 선생님 추모하는 문집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 수가 지금 20-30명씩 지금 남은 표창들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그때는 그때 50만 원 상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상을 받아갖고 칭찬을 그냥 입에 춤에서 막 깔아주기보다 했으니까 폼을 잡고 또 그 학생을 지도했다고 하는 그 지기 담임 선생님도 폼 잡고 폼 댕기래. 이거 그렇게 상도 받고 폼 잡고 했다고 하길래 딱 만나고 내가 가만히 있자. 아까 그 상 받았던 학생이구나. 하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감사했지만 내가 자세하게 네 글을 읽어봤다. 그리고 딱 하나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얘기했다. 그 하서 선생님을 통해서 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또 동지들한테 네가 동료들한테 이거 하고 있다면 핵심 뭐냐? 네가 얘기하는 하서 선생님 핵심 뭐냐? 그랬더니 얘 문사철이니까 공부도 잘하고 학성도 잘하고 또 잘 갖추고 해갖고 문물의 상성이라고 상성을 상징하는 훌륭한 학자가 되면 그 최고 좋지 않습니까? 그럼 훌륭한 학자 그 하서 선생님의 핵심 중요한 사항은 뭐니까? 얘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누구한테든 되는 얘기야. 네가 얘기하고자 하는 하서 선생님 제일 중요한 핵심 뭐야? 얘 같이 공부도 잘하고 학자도 되고 국가에 충성도 하고 계속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된다는 얘기인데 특히 하서 선생님한테 대해서 장성의 피람서원 하서 선생님이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게 뭔지 알나? 그걸 얘기할 거 아니야. 얘 그건 다 좋은 점을 하서 선생님 좋은 점을 다 본받아야죠. 그래서 듣다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무엇인가 핵심이 전달이 안 돼. 하서 선생님하고 다른 선생님하고 다 똑같이 하면 되거든. 하서 선생님이 적어도 피람에 계시면서 다른 사람하고 뛰어난 정신이 있어. 중종한테 뭐라고 하셨냐? 결국은 조광조 선생님이 사약받아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원인은 무엇이냐? 가짜 중신들이 90명이 넘는 놈들이 붙어갖고 연산군 몰아낸 다음에 그 붙어갖고 다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90명이 넘어갔고 진짜 한 30, 40명 합치면 130명이 그 전국 공신이 됐는데 그 전국 공신 130명 때문에 충동이 젊은 임금이 나라를 못 따서요. 어떻게 떼지하고 압력을 넣습니까? 그러니까 중종이 털말 없이 하고 어떤 무엇이냐 그러면 선군관 유생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이 일을 어떻게 숨을 찍었냐. 나쁜 놈은 쫓아내고 좋은 놈만 골라내야 하니까 나쁜 놈은 어떻게 쫓아낸단 말이냐. 그래서 그때 바로 조광조 선생님 얘기가 나쁜 놈은 과감하게 쫓아내야 합니다. 나라를 좀먹고 있는 사람들이 90명씩이나 늘었습니까? 그래서 90명을 가짜 유급 공신을 쫓아내자는 얘기를 정암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해버려요. 그러니까 90명이 다 잘못하면 가짜도 쫓겨나게 생겼거든. 다 땅 차지하고 벼슬하고 장각시도 됐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은히 뭐라 하고 정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패들이 다 쫓겨나게 생겼다. 정암 패들 기묘 명인들 몰아내야 한다. 그 8명 다 몰아내는 방법을 자. 그래갖고 상의를 해갖고 말하자면 중동 천 임금 앞에서 그 충신들을 전국공신 몰아내고 가짜 임금 몰아내는 사람들 때려 죽이기로 해.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의 통치대신이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임금 앞에서 충신을 때려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임시 강편으로 해갖고 따둑불에서 그 사람들은 8명을 변두리로 귀향을 보내는 형식을 취해갖고 보내기로 하고 타협을 해서 안 때려 죽이게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정보를 그 가짜 중신이 가짜 전공신이 싹 알아갖고 결국은 딱 소문 내갖고 임금한테 협박해갖고 결국은 협박을 해갖고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다 임금 명의로 사약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두리에서 죽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나서 그 전공신들이 바로 말하자면 충신들이 가짜들에 의해서 사약을 받고 죽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묘사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황을 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었으니까 임금님 앞에서 경연 국가 정책관 토론회를 할 때 그때 성균관 학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피남사원에 계셨던 그 다음에 이제 피남사원 장성 하서 선생이 중정 앞에 바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얘기를 하셨던 사람들인데 사약받고 지금도 있으니까 역적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얘기한 사람들이 역적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명예회복시키려면 이 사람들 신원부터 해주셔야 하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상감님이 하셔야 한다. 상감님이 안 하시면 이 사람들이 충신이 역적으로 모아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종은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들 받고 싶지만 편들었다가는 가짜 중신들 유급공신 90명이 압력을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고 정치적 역량도 지지 기반도 약은 중종은 간이 콩만 해갖고 조심스럽게 하면서 아무 말 않고 있다가 그 다음은 끝나고 나가버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계셨던 하서 김윤 선생이 세상에 이 초원을 어린 얘기에 대해서 임금이 상감이 한 말도 않고 하면 누가 또 얘기하겠냐. 내가 다시 한 번 그런다. 그래갖고 그 다음 3일날 임금님 앞에 열리는 경연에서 어제 그저께 내가 상감께 말씀을 드렸는데 상감이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대로 하면 내가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대로 하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옳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눈치 보고 살지. 이 일을 그대로 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냐? 그러면 하서 선생이 다시 한번 중종 앞에서 경연 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왔던 율곡 이 선생을 비롯한 사리파 그 사리파 계기가 되지만 거기 바로 말하자면 성균관의 젊은 깨끗한 유생들이 옳습니다. 그 말씀을 받들고 상감께서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입장이 그거가 저 상감은 아무 말도 않고 있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만 하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율곡을 따라왔던 그 두 번째 모임에 왔던 수없이 많은 성균관 유생들이 우리도 연판장으로 해서 우리도 내랍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도 정암 조광조 혹은 그때 그 기묘 명인들을 신원을 풀어줘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상소합니다. 그래갖고 그 양반들이 상소를 낸다고 해요.
글로 인해서 결국은 성균관의 유생이 시작된 것이다. 다시 말하는 사림이라고 하는 민족 정화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핵심을 안 쓰고 우리도 다 하스선생님 번호를 받아갖고 문부를 장성하게 문사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학자가 되자. 그 얘기만 하면 학생한테 한 얘기가 자네가 이 얘기했던 하스선생의 근본적인 특성은 적당하게 출세자 사람들하고 똑같이 적으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그 지도했다는 담임 선생한테 그 선생님이 어떤 방향에다 특히 관심을 두라는 얘기를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 그렇게 적당히 해갖고 장성 피람서원 산하에서 학생들한테 문제만 내야 하는데 특징이 없으니까 다 잘 듣더라 모르니까 한다는 얘기가 뭐냐. 열심히 해서 우리도 학생들 같은 훌륭한 학자가 되어갖고 나라를 위해서 인재가 되라. 걷다고 설명하고 잡다고 그러니. 그것이 피람서원 정신이냐? 그래서 앞으로는 똑똑하게 알아야 할 것은 적어도 올바른 얘기를 하고 언론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려야 한다 하는 중정론을 정립해왔던 하선생의 번호를 받기 위해서 오라는 얘기를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정론을 얘기해야 한다. 그것이 하서 근본 정신이다. 그 대목을 확실하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장성 그 피람서원 신앙직 행사 끝나고 나보다 얘기해라 거길래 그 얘기를 간단히 했어요. 정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하는 풍토가 바로 피람서원에서부터 하스선부터 그 다음에 율곡을 통해서 한국에 있어 사림의 정신으로 정립됐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랬더니 영감님들 오셨는데 아따 저 산항회 회장이 오시더니 아따 오랜만에 한 번 하네. 우리도 그런 정함 저 춘향 때 우리도 같이 가야지. 그래서 장성패들이 그때 잠깐 능주 잠깐 그 특수선 잠깐 제사 때 올란다 하고 말을 해요. 그 후에 몇 분 오시긴 했어요. 그런 방향에 관한 얘기를 내가 떠냈지만 그 후로 한 사람도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건강 문집회가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아주 나라를 위해서나 정의를 위해서나 학풍을 위해서 혼동은 정신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갖고 문집만 건강하게 만든 얘기를 해왔다. 이렇게 속이 팩팩 상하더라고. 그 문집을 그러면 누가 몇만나 얽어갖고 그 문집을 어디 몸매를 갖고 관련된 사람들 리스트 만들어갖고 이제 학술대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글로 인해서 장성 피람서원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에 있는 서원들 리스트를 만들어갖고 8개가 딱 연결돼갖고 지금 건조하게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한국서원연합회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무엇이면 유네스코 한국 뭐 알고 그것 갖고 현재 돈만 잡아갖고 유네스코 선전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국가 지원하는데 문제만 갖고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 그 대목에 대해서 확실히 없어. 실은 이번 15일 날 여기서 지금 서부 광주 유도회 서부 그 대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이문범 그 회장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게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한국의 유학에 있어서의 민족 정기 아니 한국 민족 정기와 그 다음에 호남 유학에 관해서 강론을 해라. 그래서 이게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줄줄이 중국 따라가자고 하는 왕초 중심의 유학지대는 뭐라고 이제는 민본에서부터 한글 넘어서 민주로 백성의 의견을 듣는 바이 더 피플이 이루어져야 민주예요. 바이 더 피플이 없는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은 이름만 민을 빌린 것이죠. 한국 본 유학이 현재까지 이름만 빌린 포 더 피플, 오브 더 피플이지 바이 더 피플이 아니에요. 민의의 과정이 제도화되고 그것이 구체화되어진 방향으로 고쳐지지 않는 유학은 근본적으로 민본 유학일 뿐이 민주 유학이 아니다. 그 민본 유학은 뭐냐? 선비라고 영어를 적당한 용어 넣어갖고 무게도 통어 밑에도 통어 식으로 명분만 빌리지 실제로 하나로 민의가 전달되어진 구체 제도를 따라가려고 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미국의 지질이 못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했던 거버먼트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 다음에 바이 더 피플 논리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냐. 그 방향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 논리를 갖고 이거 실천 논리 강의랑 많이 짜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말 잘못하다 보면 언제 또 내가 삐쳤지 쫓겨날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는 바로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돈독한 정성들이 전달되어진 체제가 되어야 그것이 민본에서부터 민주로 오는 진실한 국민주의인 민주시대가 된 거 아니냐. 그 뜻이 공자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대동의학 아닙니까? 그 정신 한번 만들어보자. 그걸로 그 내용은 어디가 있냐면 대동의학, 대동세계에 관한 얘기가 처음으로 한지 제도가 돼서 이론적으로 설명된 것은 이 중용교과서에 나올 뿐입니다. 옛날 90 중용에서 대동유학이라고 대동세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서 이제는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바보 천치일지라도 중용의 뜻에 참여하는 풍토로서 중용을 실천해야 할 때가 있지 않냐. 그 방향으로 해갖고 만약 이번 여기서 이제 화담 강원이 잘 되고 나가서 화담이 이제 서원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저는 옛날에 집회했다가 또 다시 전화하다 말아버렸던 적어도 한국에 있는 성균관 유학대학이죠. 유학대학을 성균관에만 딱 해갖고 옛날 구식 한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다가 적어도 광주, 전남, 그런 광주 여기에 있는 광주 향도 안에다가 나와준 광주 향교 유학대학, 유교대학 갖고 했지만 그런 것들을 바로 뭐냐면 성균관 지방분관 그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민본적인 유학 체제를 강론하는 체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얘기를 저번에 제가 다시 내가 당시 성균관 민본 민주 유학과 만들자 한 얘기를 같이 했던 그러다 그냥 도움 못하고 모아받아고 쫓겨나버렸던 최근덕 선생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최근덕 선생님이 사적으로 내 형님인데 최근덕 형님이 정학장 보잡다이 언제 서울 와 또 같이 만나서 속인 얘기 뭐다. 가면 선생님께서 나이 잡숴갖고 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국민이 정책의 대상인 것이 아니라 정책의 참여자, 결정자가 되어진 바이든 피플 체제가 주체가 되어진 유학체제로 오늘을 바꿔지지 않는 한 오늘날 근대화 이후에서 국민 중인 시대에서 옛날 양반 뻗들어갖고 적당한 중간에서 선비가 주도 역할을 하는 체제 바꾸면 안 되지 않냐. 그 체제로 가려면 결국은 또 선생님 만나서 갖고 다시 한번 민본에서 민주로 바꿔져가는 유학체제를 한번 개선 문제를 한번 논의 한번 하십시다. 말만 하지 말고 언제 서울 올라오래? 저 좀 건강만 나서 지금 바로 올라갈게요. 그 코로나 좀 끝나면 바로 갈게요. 그렇게 해갖고 올라가기로 했는데 가려면 두 가지 점을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한테 역점을 두고 말씀드린 것인데 현재 근본 문제 뭐냐? 유학이 백성들을 위한 유학이고 못난 벽식 백성들 우리가 뒷바라지 하지 않는 유학이고 다시 말하면 선비가 백성들은 후견인이 되어갖고 하는 유학일 뿐인데 아니다 이제는 다 고등교육까지 다 받았는데 후견론으로가 아니라 너희들이 조직해갖고 너희들이 대표 뽑아야 한다. 그 체제로 해서 이제는 민본에서 민주유학으로 바꿔야 할 체제를 준비를 해야겠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 민주유학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백성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니까 백성들 조직체가 다시 말하면 가족제도가 다 깨졌지 않습니까? 현재 여성단체가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지금 여자 집으로 혼인신고 내가 가면 여자 집에다 혼인신고 내자 하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입법되죠. 이런 입법까지 되면 가족제도가 다 깨져버리니까 적어도 가족제도 모범에 관한 문제는 다시 전통적으로 확립해 가자. 그 가족제도 문제고 민본에서 민주로 가는 유학체제를 개선하고 두 가지 갖고 올라가기로 약속은 옛날 최근덕 전 성균관장하고 해놓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진짜로 백성이 중심이 되어서 공부하는 풍토를 만들어가는데 어디 양반 유명한 서원 가본 전부 다 줄 서갖고 출전 이론만 갖고 책만 건상에 찍어내라고 생각하지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한 실천적 민본 과제에 관해서는 뼈를 가는 자세로 눈을 비비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거의 안 보인다. 그러고는 제사만 잘 지내고 잡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시작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느꼈다는 얘기를 이번에 장성 피람성을 갔다 오면서 느끼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봤습니다. 실제 조그마한 움직임이 창조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만 하면 곧 눈앞에 실체지가 곧 정의된다. 그런데 그 중심 핵을 못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100명이 도로 앉았다는 말씀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 가족제도 토론하면서 전국에
10개 대학의 이 새로운 민주적 가족제도와 민주적 유학체를 만들어보자 하는 교사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돈 대주기로 했던 사람들이 돈 800만 원 된 놈 다시 평균만에 대주기로 놈 다시 돈 찾아가 버려. 그래서 하다보다 못하고 다 조직이 다 깨져도 말았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또 시작은 한다고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뒤에서 나왔습니다만 여기 중용에서 저 가슴에 오는 가장 큰 중요한 교훈은 등고자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려면 어디서부터 올라갑니까? 비행기 타고 요새 말하면 등을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서부터 차례차례 올라가야 됩니다. 등고자비는 낮은 데로 붙어서 차례차례 올라가야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것이지 높은 데까지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는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되었다. 그러다 보나 뭐냐, 다시 중용 시작은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오늘 또 다시 전원부터 한번 읽어보고 나서 제1장 천명지성부터서 다시 되씹어가는 자세를 가지고 혁신성은 그 다음에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일곱 선생의 경목록에 대해서 한 단계 배워갖고 완전히 이해되면 그 다음에 올라가. 그렇게 확신을 갖고 나가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막 처음 시작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뜻을 새긴다는 뜻에서도 오늘 중용 시작하기 전에 중용의 강의를 특히 당시에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또 민본에서 민주유학으로 발전해 가려고 하는 대동세계적 유학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공자님의 생각을 보자면 중용 제일 첫째 전원 부분, 목표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 정신을 읽어 나가고 그리고 나가고 일절에 관한 것도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목차의 앞에 나와 있는 전원 부분을 지난번 보신 것도 있고 오늘 처음이니까 서투르시겠지만 서투른 대로 익숙한 대로 읽고 또 읽으면 단단단단 읽으면 몸에 배어 들어가면서 그 뜻이 그 글귀가 내 마음의 염색체 유전자 속에 다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천천히 전원 부분에서부터 오늘 시작하고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가만히 저 새로 오신 분 책 없으시죠? 아 여기 주셨어요. 일단 빌렸습니다. 예, 뒤에 있는 걸로 빌렸습니다. 그러면 보시고 자 연습 삼아서 제일 첫 페이지 목차 이 앞에 있는 첫 페이지 전원 부분을 기본적으로 읽어가면서 중용이 갖고자 하는 근본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의미해 보십시다. 이걸로 끝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 안에는 전원 소개가 아주 굉장한 중용 근본 정신이 다 들어있습니다. 중용은 시, 유가, 대기, 정계, 중국, 전통, 문화적, 사상, 핵심이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중용이라고 하면 중과 영입니다. 중은 모든 것에 관한 핵심이고 영은 그것이 잘 운영되어진 작용한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중은 다시 읽으면서 설명해 나갑니다. 중용은 시, 이것은 시는 영어로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뭐은 그런 뜻입니다. 유가, 유교를 믿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내질뿐만 아니라 정계, 중국 전통 문화적 정계는 모든 완전 하나도 빠짐없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중국 전통 문화 가운데에서 그 사상의 핵심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용이라는 것은 모든 공동체에 있어 모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리다. 그 뜻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용은 이건 유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정계 중국 전통 문화 모든 중국 전통 문화의
사상에 있어서 핵심이다. 시 전통문화지 경합중 입천하지 대본적 학문이다. 이것은 바로 중용이라고 한 것은 전통문화의 경합, 근본 원리, 경합이란 구성 원리라고 했다. 전통문화의 구성 원리 가운데서 입천하지 대본, 천하를 천하답게 만드는 천하를 구성하는 원리요. 천하를 세워나가는 대본 근본 원리적 학문이다. 이제 뭐 보면 중용이란 말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장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다음에 보자면 그래서 대중화 문명적 형성 유착에 심원적 영향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용은 대중화 문명적 형성에 중국에 있어서 중국이 야만이 아니라 문화 발전해 갖고 펼쳐 나가는 번영되어져 나가는 화였죠. 빛나갔지 않죠. 펼쳐져 나가는 문명이 형성되어지고 형성된 문명이 안정되어지는 유착이죠. 문명이 형성되고 유착되어 가는데 시원적 그 근본적 깊은 뿌리까지의 영향을 주었던 것이 이 중용이다. 시원이란 말은 깊고 먼 뿌리에 관한 기초에 관한 거죠. 타는 수 연시 사서 중 편폭 최소적 부분이지만 그것은 수연 비록만 타는 중용이죠. 중용은 비록 수연 이것은 바로 사서 가운데 사서가 논어맹자 중용대학이죠. 대학 중용 사서 가운데에서 편폭이 최소적인 부분이지만 편폭이라고 하는 책의 크기가 페이지수가 그 말이에요. 페이지수가 최소적 부분 가장 작은 것이지만은 수연이라는 말은 뭐뭐이지만 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중 최부이원이다. 원자는 차곡차곡 책을 쌓여놓은 것처럼 쌓여놓을 잔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것은 그 가운데에는 가장 최부의 가장 넉넉한 의미가 뜻이 그 중용 속에는 쌓여 있는 것이다. 그 최구이론과 볼견자는 보일 나타난 현자로 읽어봅니다. 보일 현자, 나이 나타난 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용은 가장 넉넉한 뜻이 안에 쌓여있지 함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최구이론 가장 구체적인 이론과 그 다음에 최현지혜적 가장 지혜를 밖으로 나타내고 있는 지혜로운 이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지혜적인 이론이 들어있는 저술이다. 저작이란 말은 저술 작품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리 진치 진짜는 다 진짜인데 최임리 진치적 진치지 적치잔 따지한 적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임리는 가령 옷에 물을 적셔놓으면 안에가 이 물기가 다 촉촉하게 스며들어 있다는 뜻 같은 뜻입니다. 임리 진치 그 안에 이치가 다 들어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임리 진치란 말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냐면 뜻이 남김없이 들어있는 그런 뜻이다. 임리가 진치지 뜻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는 뜻이 남김없이 들어있는 이 진현 중국 인적 모든 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중국인한테 딱 전개되고 있는 중국인적 인생 지혜 오늘 중국인한테 펼쳐져 있는 인생 지혜와 화자니까 지혜와 중국인적 지혜와 철학의 동견이다. 동자는 우리 그냥 톡 터져버렸다 터질 통자하고 똑같은 뜻으로 읽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동견이라고 보입시다. 왜 중국어로서는 우리가 그냥 동견을 통으로 한 양반들이 그냥 같이 설명해서 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중국 옥편에 보자면 어디까지나 이건 동으로 쓰여 있습니다. 통으로 안 읽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국인의 인생과 지혜에 관한 것들이 철학이 다 드러나 나타난 통견 다 들추어 볼 수 있는 뚫어 볼 수 있는 혹은 뚫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이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보자면 여기서는 아까 하나하나 부분들을 번호를 써서 보자면 최부이온 자 1번을 쓰고 그 다음에 구현이론 자 2번을 쓰고 그 다음에 최현지에다 3번을 쓰고 그 다음에 임리진치 거기다 4번을 쓰고 그 다음에 인생지혜와 철학에다 5번을 쓰고 이렇게 해서 나눠보면 하나하나 의미를 다 감출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최대한도로 중용에다가 모든 포괄적인 의미를 다 포함한 뜻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줄 그 뒷단 볼랍니다. 공자인위 공자께서 있는 인정한단 말은 설명하시고자 했단 말이다. 공자께서 하시고자 하였던 바는 인위 하셨던 것은 중용지 위덕이 지이호라 하는 이가 시설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중용의 그 위덕 그 덕을 갖추어 갖고 있는 위는 할 위도 되는 될 위자가 되고 있습니다. 위덕이 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지이다. 그러므로 중용 속에 들어있는 큰 이치인 덕이 되는 것은 중용이 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높다고 말이야. 진짜는 높은 우상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중용의 위덕은 지이다. 제일 높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사시설다. 이것을 공자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였던 것이다 말입니다. 중용이 작위 일종 도덕 중용이 짓고자 하는 일종 도덕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최고적 요다. 중용이 설명하고자 하는 도덕이야말로 도덕이라고 인간이 가야 할 도리와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 덕이라고 하는 결과예요. 가야 할 도리와 그의 실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최고적이다. 중용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다른 학문이 자기 분야만 달성한 것에 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적이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최고적이라고 하셨는데 구경시 증마 원인이냐 구경은 끝내는 게 다른 말하면 도대체 말이에요. 도대체로 볼 때에 시 증마 원인이냐 증마는 의문사 대표적인 의문 대명사니까 무엇 때문에 증마 원인 무슨 원인에 의해서 중용이 최고적인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것은 최고적인 것이냐 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냐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경시 증마 원인이냐는 것을 보자면 무엇 때문에 사득저위 만세적 사법이 그래서 누구로 하여금 사득저위 만세적 만대에 이르도록 저분이 만대에 이르도록 사포가 되시는 유가적 종사 유교 학파 다란 말 학파로 혹은 유교 종파에 있어서의 종사 제일 높은 스승이 되신 종사가 되신 공자님 공부자께서 대중용지도에 대해서 중용 도리에 대해서 여차지고 이와 같이 높이 여차지 이와 같이 높게 설명하시고자 하는 얼마나 높게 했나 하면 그대로 볼때 독일무이 이보다 더 높은 것은 없어. 오로지 중용 혼자가 제일 높고 두 번째는 없어. 중용같이 높은 건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부의적 평가를 하셨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설 중용지도가 지고 우상자하니 설 말씀하시는 것은 중용지도가 지고 가장 높고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뜻은 무엇이냐면 설 무상지도는 적어도 지소 유저양 사종 원인이다. 지소 적다고 하여도 최소한도도 꼭 이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적어도 지소
유저양 사종 원인 그 속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원인이 들어있다. 그 네 가지 원인은 뭐냐? 그러면 제1, 기1은 뭐냐? 중용기도는 시 유학 중 최고적 이론 연수라고 합니다. 연은 저 깊은 물, 저 시면이라고 하는 물 제일 깊은 곳이 연이요. 근데 이 속에는 왜 연이라고 하냐면 고깃대가 모아두기 때문에 연이라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는 곳에 숯불이 다 모아있어. 그러니까 연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깃대가 모아두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수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아두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연수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는 최고의 이론들이 다 집합 모아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용은 중용기 도에는 이와 같이 유학의 최고의 이론이 다 모아 있는 것이고, 유학이 실제상 즉 위중용지 학이다. 그러므로 유학은 실제로 말하자면, 유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고 있냐면 중용지 학이다. 유학은 실제로는 중용지 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첫째는 중용이 왜 최고냐? 모든 문제의 최고의 이론적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런다. 다시 말하면 유학은 중용지 학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중용지도는 세계 소유의 철학 공동인가적 논리다. 그 학문적으로 볼 때는 중용의 도리는 세계 모든 인류 사람들이 학자들이 다 모인 이 세계에 소유하는 이 철학자들이 공동적으로 인가하고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인가하고 그렇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론, 공동적으로 해결해야 할 세계 모든 인간들이 학문하는 사람들이 해결돼야 할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가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인류 지시의 절사출적 일치견이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인류 지혜, 사람들의 지혜를 절사출적, 절은 꽁꽁 묶어갖고 중간에 끝난다는 뜻이 절자입니다. 이것은 꽁꽁 묶어서 절해갖고 사출적, 전체 인간의 지혜를 한테 모아갖고 그러면 사출, 거기서 쥐어짜갖고 거기서 흘러나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다 모아갖고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데에서 일치견의 모든 사람들은 중용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 간단히 말하면 중용이 무엇이냐? 중용은 한말로 말하자면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 서로 붙어갖고 싸우고 다투고 깨지지 않게 좋게 평화롭게 화합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말로 하자면 중용은 여기 절사출적이란 말은 본래의 뜻을 반영해서 그 다음에 다시 말하자면 절충해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모든 인류 지혜를 조화시켜서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단체가 설명할 때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모니라고 하는 개념으로 중용을 번역할 수 있다. 하모니를 번역할 수 있는 동양어 말은 뭐냐면 중용이다. 어느 쪽에도 어긋나지 부딪히지 않고 전체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모니라고 하자면 중용, 동양적 말로는 중용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류 지혜를 한테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잘 사출시켜내는, 솟아나오게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 이론에 관한 세계의 철학계에서는 이견들이 일치되어 있다는 것으로 본 것이다. 기3 그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중용지도는 고대의 각종 철학 중 옛날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던 철학 가운데서 현대인에 대해서도 이 최유의적 이론이다. 옛날 것 중에서 오늘날 사람에 대해서 보자면 옛날 것 중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본받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뜻입니다. 현대인한테 말하자면은 최유의적 가장 의미가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통해서 묶어놓고 볼 때 중용이란 말로 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기사는 중용기도 중용의 도리는 뭐냐면 이 각종 이론 중 이 최저각 용우 우의 관계 최저각 용우 지도 실천적 이종 이론이다. 가장 어디다가 놔둬도 가장 쉽게 가장 적합하게 용우 지도 어떤 데 써먹을 수 있도록 쓰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론이다. 다시 말하면 중용은 어느 경우에 있어도 실용성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는 타 그래서 타 중용을 예로 들어서 잡는다면 주제로 잡는다면 당조 생활 준칙 중용을 가지고 오늘날에 마땅히 생활 준칙으로서 주란 말은 활용한다 그 말을 쓴단 말이니까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면 가입 이 중요한 내용이죠. 중용을 가지고 활용한다고 한다면 가이무왕이 불지 무왕이 불리란 말은 묵자 빼고 나면 왕이 불리라면 가면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 왕이 이라고 왕 불자 빼고 나면 왕이 이는 가는 곳마다 이롭다는 뜻이죠. 여러분 불을 넣으니까 왕이 불리 가면 갈수록 불리하다. 근데 거기다 묵자를 왕이 불리에다 묵자 붙이면 뭐냐 아무 것을 가더라도 불리할 것이 없다. 그 다시 말해 이종 부정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파타 당주 중용을 가지고서 마땅히 활용한다고 한다면 생활준칙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가히 중용이라고 해서 뭐냐면 무왕이 불리 어느 곳에다가 써먹어도 불리할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왕이 불리란 말은 무를 빼고 왕이 불리 가는 곳마다 불리해. 그 왕이 불리를 붙자 빼고 왕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 그래서 부분 불자가 들어가니까 간 곳마다 불리할 것이 없어. 써먹으면 중용 써먹어서 해볼 것이 없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용을 실생활의 준칙으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가이군이는 어느 곳에 써먹어도 중용을 써갖고 불리한 것이 해를 볼 것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용이라고 것이야말로 천하의 모든 것을 조화시키는 지극한 도리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연이 유불소 현대인이 파중용을 이해위 어떻게 하냐 중립 평용 인위 변중용 취시 호절중이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오늘날 불소 현대인 적지 않은 현대인들 아래치기 하고 있는 안치기만 하고 겉으로만 폼 잡고 있는 오늘날 적지 않은 상당히 많은 현대인들 뭐예요? 중용을 택해 그 말 적당한 해란 말로 설명하고 적당이란 말은 뭐냐 딱 가운데 끊어갖고 중간 넣으라고 말이에요. 그 땀이 붙으면 무조건 둘이 합쳐갖고 평균치로 해보라 그런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오늘날에 있어서 그런데도 그런데도 유불소 현대인이 적지 않은 현대인들이 중용을 어떻게 이해냐 이해위 중립 어떤 것으로 이해하냐 중용은 이해하기를 중립 딱 가운데다 중간 딱 잘라가 가운데다 평용 제일 못난 이들 얘기다 가장 평범한 것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하자면 인리 강중용 취시 호절중 그 다른 말로 하자면 인위 실행에 데 있어서는 중용은 취시 호절중 호는 한단 말이에요. 절중 중간을 딱 끊어갖고 튀겨라 중용을 하면 뭐냐 무조건 가운데 딱 중간 자르는 게 중용이라고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방기 원칙 중용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중요한
의미 있는 원칙들을 포기해 버리고 아주 쉽게 잔말 말고 가운데 다 끊어버려. 그렇게 설명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저시대 중용 철학 사상 핵심적 극대 오해다. 이것이야말로 가운데 딱 끊어고 해보라 한 것이야말로 중용 철학 사상 가운데에서 가장 철학 핵심 중에서 제일 극대 오해,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고방식이다. 중용이니까 가운데 끊어보세요. 그 쉽게 말하면 무조건 중간 갖고 잘라야 그런 내용이 중용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상 볼 때는 중용은 기부시 간단적 절중이다. 그런데 실제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본다면 중용이라는 것은 이 또한 기부시를 기를 넣는다면 여기서 또한이라고 볼자. 야로서 또한 그런 해석을 나왔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용은 또 다시 말하자면 그렇게 쉽게 간단히 절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중이란 말 가운데 그냥 써버렸다는 거예요. 간단 절중 중간에 쓴 것이 아니다. 그 기뿐만 그 다음에 또 뒤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기 부시 다음에 야다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 부시 뭐또 야 부시 뭐한 것만이 아니라 뭐또 된다는 뜻이다. 영어로 말하면 not only but also 있는데 다시 말하면 중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히 절중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야부시 용속적 중간 노선이다. 쉽게 써먹는 용속이라는 것은 옹졸하게 말이야. 아주 그냥 비속 흔히 말하는 아주 평범하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런 뜻을 보았죠. 이것이 중용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무조건 절중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은 비속적,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중간 노선을 취하자 하는 것도 아니다. 중용 추구적 목표는 중용이 추구하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시제, 부동, 시공 환경 중 어떤 환경이나 시공이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무조건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중간만 잘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 다 관련시켜 볼 때 모든 시공에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말이 또 복잡한 말로 설명합니다. 진선진미적인 최가 방법이다. 어떤 쪽에 있어서 한 놈한테도 어떤 바보 같은 놈한테도 어떤 잘난 놈한테도 거의 결정적으로 불공평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누구한테 대해서도 저는 적당하고 누구한테 대해서 적용할 때 곱게 아름답게 적용되어진 진선진미적인 가장 좋은 절충 방안이다. 그 사람들이 다시 모아놓으면 전체에 모아놓고 봤을 때 전체한테 주어져 있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말하는 뭐냐면 진선진미적 최가 방안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게 있었습니까? 만번에 불량해갖고 있는데 그러지만 불량한 사람이 아닐 때 그 사람들 다 양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체 그래야겠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한 견해를 우리는 말하자면 진선진미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선진미적이다. 그리고 진선진미적이고 최가방안이다. 그래서 타는 중용은 기시세기 중용의 이런 세계관 기시세계관은 우시 방법론이다. 그러므로 중용은 이러한 누구한테도 불공평이 가지 않는 세계관이고 어떤 경우에도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방법론이다. 그렇게 설명해서 최선의 세계관이고 최선의 방법론이란 뭐냐? 누구한테 대해서 불공평이 가지 않는 방법
세계관이고 누구한테 대해서도 불공정이 당하지 않는 방법론이다. 중용은 중용지 중 여기서 다시 풀어보자. 중용지 중이라고 것은 뭐냐? 중이라고 것은 함이 중에 포함되어 있는 뜻은 뭐냐? 중의 뜻은 함이 시 불편 불이 한쪽으로 편은 기울인다는 뜻이고 이는 의자는 한쪽으로 기댄다는 뜻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한쪽으로 지대 의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그러므로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적도 정도에 알맞고 그 다음에 적중 딱 중 합쳐서 보면 종합적인 중간 평가에 맞은 적자인데 딱 알맞고 그 적도 정도도 알맞고 중용 균형도 알맞고 그래서 정확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만 많이 가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것이 정확하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저번에 문자 쪽으로만 넣어보시게 똑같은 말이겠습니다만 무과 무불급 넌 한쪽으로 볼 때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한쪽으로 볼 때 아직 도달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무과 무불급적 예. 그래서 두 가지 또 다시 말하면 이 흡도 호처 모든 곳에 흡은 말하는 알맞은 적당한 문자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 흡도 호처 모든 곳에 가장 적합한 딱 알맞는 그 문자 쪽으로 보자면 여기다 더 좋은 말은 없게 전부 좋은 말 다 붙여놨어. 불편불이하고 적도하고 적중하고 적확하고 무가 불급적이고 그 다음에 이 흡도 호처 모든 곳에 호처는 모든 곳에 적당하고 맞고 흡도 모든 곳에 흡도 정도가 알맞고 그런 뜻입니다. 흡은 합의 내용적인 의미를 설명할 때 흡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을 다 불러놓고 보자면 그것보다 중용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제 글씨가 또 안 보여버리네. 또 그래서 시인은 합이 합리 합소에 합리하고 이치에 맞고 합이 적당하고 그리고 무소 편이 편이는 한쪽으로 의는 의지한다면 지된다면 한쪽으로만 지대는 것이 없고 의정 기울인 것이 없고 그래서 이 흡여 기분은 흡은 합자가 똑같은 거. 그러면 기분 분자는 무엇이냐?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는 몫이 복잡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는 몫이 가장 공평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최고 결론입니다. 각자에 돌아갈 수 있는 몫이 분배의 몫이 가장 공평한 것을 말해서 우리는 중용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중정 그러므로 이것은 중용이라는 것은 중정 중간에 딱 알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정 어디다 내놔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밖에서 볼 때에도 가장 공평한 것이고 그래서 이 합포 천리 인정적 천리의 하늘의 뜻에도 맞고 인정 사람의 감정에도 맞는 올바른 도리 요것 말하면 시 중정 공정이 합포 천리 인정적 정의다. 그래 말하자면 저 생각지는 중용의 근본 뜻을 최후로 정리해서 단어를 선택한다면 저 생각지는 여기 이 말이 제일 제가 보지 않을 것이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정 공정하여서 합포 천리 인정 하늘의 이치에도 맞고 사람들 감정에도 맞는 올바른 도리다. 이렇게 정의를 중용을 내는 것이 저것이 제일 적합한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다시 보자면 중용지 이것은 앞에 얘기했던 중용의 중자를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다음에 봅시다. 중용지 중용에는 용자는 무엇이냐? 용자는 말하자면 용례가 용자도 되고 공평한 용자도 되고 지는 원남놈도 용자가 됩니다. 그래서 용적 함이 용 안에 들어있는 뜻은 내포되어 있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아까 그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것은 원리 문제란다면 이것은 응용에 관한 문제라고 해서 또 동적인 의미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용적인 함의는 시 평범하고 평상하고 평이가행하고 그렇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앞에는 원리적 입장인데 이것은 응용에 관한 문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중용의 뜻은 뭐냐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 평범이죠. 평상 언제나 할 수 있고 평이가행 해야 할 때는 언제든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앞에치는 전부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면 뒤에치는 그저 쉽게 제일 하기 쉬운 대로 해버려야 그 중용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가계의적 입정 원리다. 계의 혹은 계역적 이 계의는 쉬운 입자보다 바꿀 역자로 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용이라고 내포된 뜻은 무엇이냐? 이것은 누구도 무가계역적 함부로 바꿀 수 있는 바꿔서는 안 되는 거죠. 무가계역적 가히 바꿔서는 안 되는 일정 원리다. 하나의 확실한 원리다. 그 이것도 보면 지금 여기 이 대목까지 보려면 중국에서 제일 좋은 단어인 중용이라는 말 갖고 제일 좋은 단어 다 먹어갖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뜻 다 대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먹어 좀 쉬어볼게.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용자는 무엇이냐? 용자까지만 얘기하면 용자는 그러므로 용자같이 쉬운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용자는 가히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일정한 원리인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용자가 뭐냐 왜 그러냐 그러면 괴의어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괴의한 것하고 험벽 이런 말이 완전히 귀빠졌단 말이에요. 험벽한 것하고 벽잡다가 험벽한 것하고 그 다음에 신비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따라갈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상대되어지는 이은 그러니까 괴의와 험벽과 신비와 상대되어지는 말이고 그것은 바로 말하자면 함유 보편 적용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반드시 잘해야 할 일을 말할 때 용이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부분 뭐라는 부분이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짓거리 정상적이 아니고 아주 험하게 빗빠진 것이고 그래서 신변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신비와 상대되어지는 말이며 그 속에는 함유 보편적용지 누구든지 다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이라고 하는 것은 도지체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도지용. 아까 둘은 중은 근본 원리가 무엇이냐는 걸 보려고 한 것이고 용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문제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중과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취시 이론상적 기본 원칙인 동시에 이론상 원칙인 동시에 실천중적 구체 운용이다. 그러니까 원리도 되고 써먹어야 할 것이기도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지 관계 두 가지는 말하면 유기적 다시 말하면 중과 용은 유기적으로 관계되어지는 길에 유기적으로 관련된 것이니까 중 따로 있고 용 따로 있고 반드시 중과 용은 유기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갖고 운영되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중과 용에 관해서 잔소리가 무척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드릴수록 더 여러분들 어려울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은 단어 연습을 함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유학 공부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필요할 때 적당한 문제를 갖고 뉘앙스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단어 선발하는 어떤 지식의 방법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뒤에까지 설명한 데는 오늘 별로 안 걸릴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들어가서 그 시간 걸릴 것인데 하여튼 오늘 한 대로 해 나갈 것이니까 좀 한 5분 내 10분도 안 되겠죠. 금방 하지 70분.